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호흡제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강의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재활학을 전공하는 의사가 한 1,500명 정도 있어요. 그중에 호흡제활을 전공하는 사람은 6명.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호흡제활이라는 게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좀 환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좀 희귀질환이고 난치질환이고 이런 환자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의사는 좀 더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의사들이 치료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을 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기 전공을.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만 해주고 이런 분야를 전공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지만은 의사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공을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호흡재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호흡재활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호흡재활센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난치병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여러분들 혹시 연세대 호킹이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연세대 호킹? 지금은 이제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할 텐데 예전에는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탔어요. 연대 컴퓨터과학관가 공학관가 거기를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전신마비 상태, 눈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봐야 제가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호흡제활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친구였습니다. 하여튼 뭐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일 숨을 쉬죠.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의심을 못하기 때문에 숨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도 공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듯이 숨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숨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디스트로피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은 대부분 환자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갖고 태어나요. 선천성인 병이죠.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 병이 발병을 하는데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병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약해져서 3살 내지 4살이 되면은 지금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들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돼서 10살 정도가 되면은 환자가 못 붙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돼요. 그리고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이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가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오기 때문에 저기 그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죠. 이게 호흡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평상시에도 호흡기를 쓰지 않으면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마비가 진행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의 이 인지 능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똑같아 보이더라고. 아주 정신은 말짱한 그런 질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도 발음하기도 힘든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힘들죠. 이건 뭐 의사들도 이게 뭐 한자로 된 거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 병인데 이 병은 조금 전에 본 거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병은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어요. 운동신경세포가 조금씩 약해지는 병이에요. 대개 40대에서 50대에 발병을 제일 많이 하는데 병이 발병하고 나서 3년 정도가 되면 못 먹어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써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그 병을 근위축석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사람은 1930년도에 뉴욕 양키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자, 어느 정도 이 양반이 유명했었냐면은 야구를 좋아하는 분도 좀 계실 텐데 2130경기를 한 번도 결정을 안 하고 계속 나갔다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부상도 안 당하고 부상이 있어서도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2130경기를 한 번도 결정을 하지 않고 나갔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였냐면은 철만에서 아이언맨 56년 후에 깨졌어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아주 전설적인 그 선수가 있어요. 칼 리프킨 주니어라고. 그 양반이 이 기록을 깼습니다. 저 양반 이름이 루게릭. 저 양반이 그렇게 그 건강하던 분이 저 병이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야구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추모 행사도 많이 벌이고 지금도 모든 야구 선수들이 이 루게릭 재단에 다 도네이션을 해요. 그 정도로 그 유명한 분이고 그것 때문에 이 병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병을 그냥 루게릭병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그 옆에 있는 포스터. 우리나라에서 루게릭병 환자를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뭐 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아주 뭐 히트한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때 좀 루게릭 병이 많이 좀 회자가 됐어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뭐 병이 어떤 병이다 이런 것도 신문에도 좀 나오고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이죠. 그때 아이스 피켓 챌린지 다 아시죠? 아이스 피켓 챌린지가 이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그런 캠페인이었거든요. 이제 그 때문에 그때 루게릭병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이 병은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서서히 이 근육이 마비가 돼서 호흡기를 쓰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병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은 박성일 씨, 이름은 박성일 씨입니다. 뭐 제가 다 허락은 받고 이렇게 나오는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연세대학교 농구 선수였어요. 연세대학교 농구 선수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분이 그 지도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을 갔다가 그 당시에 몸이 이상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진단받은 게 루게릭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이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은 보시는 대로 이 박성일 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밖에 없어요. 눈동자. 눈동자만 약간 움직일 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에 튜브가 꽂혀 있죠. 이거는 인공호흡기예요. 이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겨우 움직이는 눈을 통해서 글자판을 통해서 소통을 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일단 첫 번째 힘들겠다. 괴롭겠다. 절망스럽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내가 체념하자. 이런 어두운 단어들이 막 생각나죠 지금. 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환자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매일 너무 힘들다. 그리고 회복될 가망도 없는데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예? 그게 솔직한 대답이야, 솔직한 대답.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왜 남의 삶의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는, 그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현대 고 정주영 현대그룹의 명예회장님이시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러 매스컴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기업인들이 한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1위를 한 게 이 말이었어요. 해봤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 뜻은 이런 겁니다. 미리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포기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을 보면서 꼭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환자들한테는 똑같은 이유로 물어봤어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걸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직접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기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엘르라고 아시죠? 엘르라고 그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그 편집장이었어요. 이 편집장인데 이 양반이 이제 어느 날 뇌졸중이 옵니다. 뇌졸중이 와서 좀 그 뇌졸중 중에서 좀 특이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폐쇄증후군이라고 해요. 폐쇄증후군. 영어로 락인 신드롬. 락인, 갇혀버린다는 뜻이에요. 락인 신드롬.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에 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잠수보. 이분이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나는 지금 여기 그 중간에 이 머구리 잠수복이죠. 이런 두꺼운 잠수복을 입고 저는 딱딱한 그 잠수복을 입고 물속 그냥 갇혀 있는 이런 느낌이다. 이걸 이제 표현을 잠수복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미는 자기 정신 세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사고력이나 인지나 능력이나 이런 건 다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고에 대해서는 나비다. 홀홀 날아다니면서 자기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닌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잠수복을 입은 상태밖에 못 봐요. 그러면은 나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말 지금 어떤 나비가 날듯이 어떤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잠수복에 갇혀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왜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환자가 저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환자가 모든 걸 체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돼요?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게 그냥 관심 안 가지는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환자는 신체는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간절한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외면을 해버리는 거죠. 네? 외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자 희망을 끊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무관심이 궁극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환자한테 피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 밑에 있는 사진이 있죠. 저 사진 실제로 그 저자가 그 책을 쓰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실제 상황을 찍은 건데 옆에 이제 적으려고 이렇게 보조로 있는 분의 이름이 클로드라는 분인데, 자, 어떤 식으로 책을 썼냐? 어떤 식으로? 이 양반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왼쪽 눈밖에 없어요. 눈을 깜짝깜짝 할 수 있는 건 그 외에는 모든 게 마비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이 쭉 부릅니다. A, B, C, D, E 하면 쭉 풀러나가는데 눈을 깜빡하면은 하나 선택을 해요. C를 선택을 한다. 그럼 또 처음부터 다 시작을 해요. 또 하나 깜빡. 그런 수없는 노력을 통해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책을 이제 영화한 게 이제 이 영화인데 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뭘 느낀지 아세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일상에 대한 고마움, 그걸 다시 깨우친 겁니다. 다시 깨우치고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되찾은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환자의 열정적인 아주 노력, 그리고 주변 사람의 끊임없는 관심과 소통, 그리고 헌신적인 도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걸 얻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숨은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숨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막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박성민 씨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숨이 목표예요. 숨 쉬는 게 편안한 숨 자체가 자기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일상으로 이렇게 겪는 걸 갖다가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분들이 그 조금이라도 숨을 편하게 쉬게 되면 무한하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숨을 이렇게 쉬면서 그 아무리 간단한 거지만 그 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일상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분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밀리언 달러 매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1센트짜리를 파는 그런 가게에서 우리가 우연찮게 물건을 샀는데 그게 그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연하기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소한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큰 기쁨을 갖다가 항상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무엇이든 간에 밀리언 달러,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숨이라는 게 그게 숨이라는 게 이 환자들이 조금만 이렇게 그 근육병이라든지 루게리 환자분들은 매일매일 호흡과 사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 끝에 편안한 숨을 얻게 되면 환자는 밀리언 달러 매입을 찾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상에서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찬스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 속에는 1센트도 아니고 공짜인 그 숨 자체가 100만 불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이런 방정식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때려 주는 것 같죠.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자, 다시 박성일 씨입니다. 웃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성일 씨는 머릿속에서 나비가 펄펄 날아서 좋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사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원하게 여름 샤워를 할 수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박성일 씨가 아이스버켓 챌린지를 할 때 본인이 보낸 메시지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일상의 고마움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잊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런 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분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얻게 돼요. 감사한 마음을 얻게 되고 일상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장애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을 항상 도움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어나면 우리가 훨씬 얻는 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지막 나온 말, 장애가 있는 환자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면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